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청주의 한 냉동식품 물류창고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뒷수습이 제대로 안 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취재하자 그제서야 건물주가 치우겠다고 다짐했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청주시 현도면의 냉동 물류창고 화재. 당시 4,000제곱미터가 넘는 창고에 쌓인 육류와 각종 냉동식품 수백 톤이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에 타다만 엄청난 양의 냉동식품들이 쌓여 있어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렇게 화재로 인한 폐기물들이 2달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부패가 심해져 파리마저 들끓는 데다 썩은 냉동식품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근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주민들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악취하고 파리가 있어가지고 집에 문을 못 열어놓고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치우기 전까지는 이거를 한 대로 긁어 모아가지고 비닐에도 덮어놓고. 그렇다면 왜 2달이 넘도록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감식 기간 동안 현장을 보전해야 했고 화재 요인을 두고도 임대업자와 건물주가 최근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겨왔습니다. 금전적이나 이런 여력이 안 되고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요청을 했어요. 임대보증금이 어차피 있으니 먼저 선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약조가 됐었는데 집차이 망해서 네네 그분들을 못 치운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치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참을 수 없는 악취와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가장 대중적이면서 서민적인 고기, 바로 삼겹살이죠. 그런데 요즘 식당업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에 워낙 삼겹살집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영업 마진은 갈수록 줄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김동진 사장이 삼겹살을 썰고 있습니다. 국내산 삼겹살 100g 소매 가격은 2,663원. 한 달 전보다 16.5%, 1년 전보다는 2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육가공 업체가 식당에 납품하는 가격도 올 들어 크게 올라 200g 1인분 기준으로 4,000원에 육박합니다. 삼겹살 가격의 무려 3분의 1이 고기 원재료 값인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료와 식재료 비용을 빼고 나면 자기 인건비만 겨우 남지만 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삼겹살이라는 게 이제 대중적인 고기잖아요, 그죠? 서민적인 고기고, 근데 이걸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은 드시는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이러다 보니 주류나 다른 식사 메뉴를 많이 팔아야 적자를 겨우 면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경기가 워낙 부진해 직원을 더 둔다고 해서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 없이 부부 둘이서 운영하는 삼겹살 가게가 많아진 이유입니다. 사람 쓰면 뭐 거기 나가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죠. 빠듯하지. 비단 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인 거죠.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시아권에 계속 확산 중이어서 업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촉발된 청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 찬반 투표에서 노조원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는 모두 4개 업체에서 264대의 버스를 운영 중인데 내일 파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개발을 위해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4월쯤 산업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충북경자청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원에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조성하고 2024년까지 항공 관련 첨단 물류산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표 갈대 군락지 중 하나인 충주 비내섬은 그동안 군사훈련지로도 사용돼 왔는데요. 이 비내섬이 충북에서는 첫 습지 보호구역으로 추진되면서 충주시가 군사훈련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남한강으로 둘러싸인 충주 비내섬입니다. 62만여 제곱미터의 광활한 규모로 국내를 대표하는 갈대와 억새의 군락지입니다. 이렇듯 충주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비내섬은 미군의 훈련지로 사용돼 왔습니다. 지난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그동안 훈련으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물억새를 보러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그 가을께 그때는 미군하고 협의해서 훈련을 미루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비내섬이 충북에서는 첫 습지 보호구역으로 추진되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다양한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85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생태적 경관도 우수하고 다소의 멸종 위기 야생 생물도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충주의 큰 생태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마땅한 훈련 대상지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야 했던 축산 종사자들이 트라우마와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에서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번의 구제역과 5차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축 743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많은 축산 종사자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어미가 이제 병에 걸리면 방역상 새끼도 같이 이제 살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특히 더 마음이 아프죠. 아무래도 어린 생명인데. 식용으로 희생되는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도축한 가축 숫자는 1억 6천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첫 동물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높이 3.5m, 폭 1.7m 크기의 비 하단에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면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새겼습니다. 그동안 미안함을 풀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축산 종사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키우던 동물을 매몰이나 살처분을 하고 나면은 많이 심란하기도 하고 우울했었는데 늦었지만 위로가 됩니다. 인간의 부주의로 더 이상 동물을 헛되이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당한 동물들에게 참 마음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가축 전염병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충청북도는 매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에 위령비에서 위령제를 거행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가 제기한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청주시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 폐기물 과다 소각 등의 이유로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지만 업체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1, 2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 100여 명이 청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집회에서 청주시가 공식적으로 소각장 신증설 불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근 북이면 증평군과 연대해 소각장 증설에 찬성하거나 반대의 소극적인 선출직 정치인의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나왔다며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럴싸한 협회 이름에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퍼를 입은 일당이 노래방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것을 신고하겠다며 사진을 찍고 업주를 협박한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건을 무마할 테니까 뭐 돈을 달라. 이런 갈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안 써주게 되면 거기서 바로 112 신고를 해서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갈취한 금액은 6천여만 원. 이 단체는 시민단체로 위장하고 버젓이 이렇게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신분증까지 착용하고 업주들로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냥 시민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시민단체가 뭐냐고 그 이때는 나쁜 사람 잡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뭐 이런 단체들은 어떤 공익 목적을 위한 시민단체는 분명히 아니고요. 범죄단체에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런 단체들로 인해서 정말 선량한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까 우려가 됩니다. 경찰은 유사한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충북 노인 인구 25만 4천여 명 가운데 21%가 독거노인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 홀로 사는 노인 수는 지난 2013년 4만 6천 명에서 5년 새 17%가 늘었습니다. 충북의 농가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농가 경제조사 결과 지난해 충북의 농가당 연평균 소득은 4,01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2만 원 증가했습니다. 충북의 농가 소득은 전국 5위 수준이지만 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오늘 도의회에서 충청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현재 충북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인사청문회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특집으로 마련된 찾아가는 라디오 CJB 조이 콘서트가 어제 저녁 7시 청주시 성화동의 주차광장에서 열렸습니다. CJB 조이 콘서트는 현숙과 추가열 등이 출연해 어버이날의 의미를 새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직집의 전국 장애인 롬볼 대회 개회식이 오후 1시 30분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청소년 한마음예술제 시상식이 오후 1시 30분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식품 접객업 영업주 위생교육이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5도, 충주 24도 등 23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